오늘 류정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사이트 개발해 주실 개발자님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아무래도 류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오늘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고, 네, 대표님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원래는 테마파크 설계를 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원래 제 고객이셨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제 약간 실험실 뭐 이런 식이어갖고, 이게 뭐 제가 했던 게 그때 신박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이렇게 만들고 애니메이트로스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해외 가서 이제 공연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이제 공연 공간을 만들고 이제 그런 걸 전체 PM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하고 저기 어디냐? 싱가포르하고 미국 이렇게 계속 있다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한국에 왔고 그때부터 이제 고스트 LX라고 하는 스튜디오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되게 무대 기술을 석사를 했었고 박사는 이제 무대 기술인데 그쪽 학교가 좀 약간 건축하고 무대 기술하고 같이 합쳐서 다루는 공간이라서 이제 워낙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게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공부에 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예, 건축 쪽에서 하고 있고. 네, 뭐 무대 기술 감독보다는 주로 이제 공연 공간을 만들고 뭐 계획하고 뭐 이제 그런 공연 공간 아닌데 뭐 이런 거 하더라도 뭐 약간 연계된 그런 거 미디어 파사드도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고스트 LX 단어가 뭐 이렇게 고스트라이트의 그거를 약간 줄임말이고 약간 저희가 뭐 해외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 유니티 코리아하고도 같이 작업을 같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이스타트라고 이제 아시는 기관이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건축위원회 부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의장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 열심히 노트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냥 시간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너 총무해라 뭐 이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연 공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르코 쪽하고는 저희가 이제 약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 아니면 이제 무대 전체 제가 이제 뭐 아트앤테크 전체 PM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술 PM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이거에 되게 큰 공연 아무래도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큰 스튜디오 그 공연장을 주로 하는 그런 그 건축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큰 공연장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 내에서는 되게 작은 공연장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는 큰 거 하고, 미국 내는 작은 거 하고, 예. 작은 거 하는 게 더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예. 뭐, 유니버스, 뭐 이런 공간들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어, 저한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건 쉐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뉴욕에. 거기가 조금 재밌는 공간이라서 요게 저는 멈춰보고 이거 공간이었었는데 제가 했던 역할은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때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뉴욕에 한 17개, 18개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간을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런 거 집행하는 PM 역할을 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서로의 어떤 부딪히는 공간이나 고민하는 공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어, 이, 뭐, 다른 프로젝트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오이스타트랑 저랑 처음 관계를 시작한 게, 제가 이제 건축 관련해서 뭔가 공모 시작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독일에, 거기 베를린에 그 강이 있는데 거기 요 공간을 다시 재생하는 프로젝트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갖고 요게 이제 거의 버려진 공간인데 그냥 무허가로 이렇게 정말 난립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릴 건 아닐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아큐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건들 게 아니라 뭔가 그 옆에 할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막 제안하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플로팅 극장, 그러니까 물에 떠다니는 극장인데 약간의 그 공간을 연계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플러그인, 플러그아웃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뭐, 프로젝트가 실제로 되진 않았지만 되게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땐 기술 감독도 했었는데,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샵에 가서 만들고, 그리고 또 공간도 같이 탐색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약간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해를 하고 기술 감독님 입장에서 공간을 이해하는데 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때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스튜디오 차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런 뭐 이게 큰 아레나부터 조금 작은 공연장 이런 것들 공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워낙 큰 그 건축사들이 워낙 컴피티션 많이 해서 저희가 큰 거는 잘 안 하고 저는 이제 소소한 건축, 예, 그 작은 공연장 위주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미디어 공간 파사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해외의 겐조라고 되게 비디오 아티스트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고요. 제일기획에서 이제 추진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전체 미디어 파사드인데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이제 AI랑 같이 작업해서 약간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을 전체로 이제 뿌려주는 공간에 어, 그런 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 예, 이게 한 2018년에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약간 이거 작업을 하면서 약간 약간 디지털 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그때 많아진 것 같아요. 2007, 8년 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네, 그런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중에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 교육도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이제 무대 기술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걸 잘 쓰려면 또 교육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술 교육도 안 돼갖고. 그러니까 뭐, 공간을 만들고 나서 정말 그걸 잘 쓰려면 그게 또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르코하고도 하고, 뭐, 아예 이제 문체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공간들이 되게 장비가 많이 없어요. 거의 MT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버튼 눌러서 막 기계가 내려오고 이런 컨셉이 닌 공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력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한 일하는 20%는 오히려 이렇게 인력 양성이나 오히려 이런 쪽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막 저도 레펠도 타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뭐 없는 돈 끌어다가 막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레펠 타고 내려온 건 접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공간도 하고 2018년 이전부터 제가 미국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되게 미국은 뭐 이렇게 주마다 다르잖아요. 주마다 이제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시간, 공간성 너무 다르니까 대부분 제가 있던 스튜디오도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오디오 컨퍼런스,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 콜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면대면으로 서로 사람들이 만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어도 한국에 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슨 팬데믹이나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이게 막 더 많은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오히려 더 물어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원래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아무도 제가 하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다가 갑자기 이런 시간에 일을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매직리프 이제 그 지금 프로그래밍 하시는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시간 렌더링하고 이제 매직리프로 저희가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서 앱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무대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이 한국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앞면 저희가 멋있는 도면과 뭘 갖다 줘도 이 디자인 컨펌 하시는 분이 되게 시장님, 군수님, 관장님 이런 분들 디자인 컨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공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 그러니까 무대 세트나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무대 세트들을 스토어링 하거나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공간을 무대 공간을 이제 윙을 사용하거나 뭘 하면서 스케일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그 공간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아예 디자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티스트들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러한 그 실시간 렌더링, 지금 이게 베타 버전이라서 색깔이 뭐 이렇게 뭐 예쁘고 그렇진 않지만 실상 그림하고도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서, 뭐 베타 버전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공연장 설계하는데 올해부터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꽤 그래도 저희는 하면서 또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버추얼화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마치 갤러리에서 사람이 가서, 어, 갤러리를 저희가 갈 때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렘브란트 그림이라고 하면 렘브란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실 이해한 만큼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한 만큼 더 큐레이터가 큐레이팅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자율주행 차를 운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공연장 가기 전에 뭔가 더 많은 컨텐츠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도 공간을 어떻게 탐색하고 그거를 미리 공간을 먼저 만나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작업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메타포트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메타포트는 조금 제한된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약간 개발 중에 있고, 뭐,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아마 런칭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컨셉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행화탕을 이제 이렇게 행화탕 지금 주인장님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또 미리 아카이빙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간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작업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혼합현실에서의 서로 저희가 이제 그 브로드웨이, 이분은 이제 브로드웨이에 있는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인데 지금 저랑 무슨 작업을 하느냐고, 브로드웨이 디자이너인데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상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이제 만나고 그분은 밤에 애기 방에서 서로 디자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어,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조금 생각이 든 게, 연극에서도 조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페이셜 회사하고 또 이거를 또 지원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두 개 회사하고 같이 지금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미국 배우 중에 이제 에스터 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그분이 또 페이스북 디렉터 그 크리에이티브 랩의 디렉터는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인원인데 그래서 그,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 했던 것도 어떻게 하면 공연 공간의 어떤 정보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엉뚱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브로드웨이 40개 극장 전체를 다, 포뮬러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형의 가치들을 좀 정량적으로 물론 정량적인 게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연장의 그 가치를 사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량적인 부분으로 표현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정성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40개 공연장을 가지고 이제 그 약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다 표현을 해보고 했던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재미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있었던 스튜디오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지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의 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냥 몇 개를 조금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디자인이 요즘에 어떻게 공간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사점은 뭔지 그리고 뭐 디지털로 옮겼을 때의 그 어떤 어, 전환의 어떤 오프라인의 가치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 시대의 극장을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워낙 다 공연장 도사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로 얘기하자는 바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예술이나 다원예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공연예술 쪽에서는 되게 뭐 예전부터 그게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채널 이런 게 있게 되면 그걸 굉장히 빨리 embrace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 예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전부터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면 플라잉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3000년 전에도 플라잉 기술은 있었고 그게 더 어쩌면 멋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있었던 메케네나 뭐 에키클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동 무대나 아니면 플라잉 기술이었으니까 뭐 이미 뭐 4천년부터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막 공연 예술에서 좀 더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스 시내, 로마 시내 때도 사실은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회화에 다들 미쳐 있어갖고 그 원근법이 다 이제 원근법을 다 공연장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광각감이 있어갖고 여기가 극장 올림피코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극장인데 거기 보면은 아예 스케일을 아예 무대에서 이게 이제 돌로 만든 그리고 목조로 만든 그 세트인데 이게 이제 아예 스케일을 아예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 원근법으로. 그래서 맨 끝에는 진짜 원숭이나 이런 거 어린아이를 써야 배우로서 스케일이 맞는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어, 그때 보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연 예술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엠브레이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저희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영국에 자주 가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게 샘 와나메이커 플레이하우스라고 이제 뭐그 글로브 극장 밑에 있는 공간이에요. 되게 이건 초로 많이 실제로 하고요. 예전에 있던 그 그대로 느낌의 어떤 빅토리아 시대 극장을 많이 가져온 느낌입니다. 되게 배우들이 동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넘어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인티머시나 유니티를 가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뭐 중세 시대 때는 이 사운드 이펙트가 그때 우리 저희 사운드 이펙트 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사운드 이펙트도 사실 저희가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뭐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천둥 이거는 어디였냐면은 올드빅 시어터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의 올드빅인데, 이제 천장이 이게 있는 거예요. 천장에 이제 있고, 이걸 열어서 이 트랙이 한 200m 정도 돼요. 정말 천장이 다 있고, 이걸 열면 이제 정말 천둥 소리에 거의 유사한 소리가, 오히려 들어보면은 은근히 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 들어봤는데, 오케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바람 소리도 이런 식으로 냈던 부분들인데, 공연 예술에서 그렇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은 오히려 다른 장르보다도 더 빨랐던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시각 예술도 그렇지만, 우리도 현대에 오면서 되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우리한테 스스로 도전을 해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르니의 극장이지만 저 샤갈의 그림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부분이지만 아무튼 저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극장의 대부분은 데코레이션이 많고 뭔가 있고 되게 그런 공간이라면 지금 현대에서의 극장은 오히려 존재의 어떤 현대라는 부분이 모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나 펑션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공연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그것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 커뮤니티, 그런 펑션 부분이 더 집중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라인 극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극장을 정말 극장처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지 그러면 온라인, 우리가 정말 그 공연 공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바그너의 그 극장이고 바그너 공연에 맞춰서 처음으로 이렇게 너희는 평등하게 내 공연을 다 들어야 해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계 최초로 컨티넨탈 시팅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의 화자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컨텐츠가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저희 선배,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 설계하신 극장이에요. 트라이스클 시어터라는데 이제 비계대로 만든 거죠. 지금도 남아 있는데 뭐 이노베이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공간이 정말 건축물인가? 아니면 공간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계대로 1억짜리 그냥 공간을 만들어도 그 가치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뉴욕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뉴욕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파크 에비뉴 아몬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향군인의 건물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받아서 뉴욕시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빈 공간이고 뭐 없죠. 근데 오히려 빈 공간이 뭔가를 채워넣기에는 더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어, 그, 영국의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극장을 아예 그냥 통째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 통째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도 좌석으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다 때려 박아서 영국에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설치하는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 어, 프로젝트를 좀 보면, 이게 그 프로젝트가, 맞네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요. 뭐 이렇게 쌓고, 쌓아서, 쌓으면, 안에 아예 영국에 있는 그 스완 극장을 아예 다 넣어버리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스 안에 다시 안에 박스가 있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 제가 2015년에 같이 저는 제 객석을 디자인했었는데 그 같은 파크 에비뉴 아모리였거든요. 아예 로비가 없었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공간을 아예 인지를 하고 가고 그리고 약간의 그런 트랜스버스 시팅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양방향이죠. 서로 바라보고 아주 그 한국에서는 좀 그냥 그 패션쇼 아니면 좀 익지 않은 그런 시팅 레이아웃인데 이러한 게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아예 로비가 없이 우리가 로비를 아예 무대랑 연결해서 아예 우리가 그런 세계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 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사진이었는데 이제 아예 극장 안에 극장을 넣어버렸죠. 내가 네 우리가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성되는 가치에 대해서 그때 피터브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감독님 그 연출 감독님이었고 저는 미국의 이분 공연을 한번 테크니컬 디렉터나 약간 보조적인 감독으로 할지는 못했는데, 제 다음 기수가 피터브룩 감독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공연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그분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는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분의 이제 책 중에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Empty Space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공간에 대한 생각, 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생한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보면 그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극격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을 잘 봐야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를 잘 봐야 사실은 공간을 잘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 이게 하나의 또, 유명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대 했던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때 기존에는 전통적인 셰익스피어 극을 하는 것들이 익숙했는데, 이분은 거의 세트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공간 안에 정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배우고, 그걸 보는 사람은 관객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부분인데, 그게 또 온라인 공간에서 적용한다면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허용만 하면, 관객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관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뭐 죽은 연극, 신성연극, 거친 연극, 뭐 지적 연극인데 제가 거기 뭐 여러 가지 저희 너무 좋아해서 여러 논문들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피터 브룩 감독님이 자기가 쓴 글을 이론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론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분은 사실 프로세니엄 극장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냥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선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내셔널 극장을 설계하는 데 참여를 하셨어요. 그 영국에. 하면서 이게 라스턴이 건축가였고, 그리고 피터 브룩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부러 저희 스튜디오 총 감독이셨던 분하고 이제 한 9명 부분 위원회였고, 이분을 셀렉을 하셨더라고요, 라스턴은. 근데 이제 뭐 전혀 극장을 접은 적이 없으니까 일부러 앉은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놀러 다니자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 클럽도 가보고 권투장도 가보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 가보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었던 게 아마 내셔널 극장이었던 것 같고 공간은 뭐 이게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되게 저는 굉장히 좋은데 그냥 공연을 하는 공간이 어떤 컨테이너가 아닐까? 그게 온라인 컨테이너가 되든지 아닌 컨테이너가 되든지 우리가 옛날에는 음식을 담을 때 그 음식에 맞춰서 저희가 그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뭐 김치 그릇은 김치 그릇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뭐 국그릇은 국그릇에 맞게 디자인을 예전에 엄마, 아버지 디자인했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민자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좋은 또 다른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레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생각하는 우리가, 공연 공간에 대한 개념이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뭘까를, 저는 이 비디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Glitz and glamour, art for the elites and expensive seats. What happens here comes from sweat and tears, from talent and ambition, from energy and vision. This is creativity that goes beyond the city. No ostentation,
This is art for the nation. This is more than just a stage. This is dramatic prowess. This is backstage finesse, stirring the soul of both young and old. This is community. This ignites passions and provokes debate, sparks imagination and inspires creation. Now look again and tell me, what do you see?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도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한 4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쓰는 도어가 한 4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뭐 관객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 프로덕션이 들어가는 도어들이 있잖아요. 되게 잘 아시는 다 도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는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대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게 뭐 포스 원이냐 뭐냐 그런 거보다는 이게 각자의 경험에서 들어가지만 어느 공간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계관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뭐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면서의 그 느낌이나 객석 가기 전에 로비에서의 그 서로의 그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과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공연을 보는 어떤 커뮤니티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들어가서 지나서 우리가 객석에 앉으면서 어떤 하나의 유니티가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이제 관객 그리고 프로덕션과 같이 뭔가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 어떠면 또 하나의 문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프로덕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거고, 그런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피터 브룩이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뭐 피터 브룩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공간을 계획하면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철학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서 저도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인티머시,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사실은 관객과 배우의 어떤 인티머시, 그럼 배우와 배우 간의 인티머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덕션과 배우 간의 인티머시도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인티머시, BOH 안에서 인티머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티머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고민이어서 요즘에 생각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공연장의 벽을 다 없애고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벽을 다 없애버리고 분장을 다 그냥 보이는 데서 해버리고 그래서 그 BOH의 어떤 동선이나 서로의 얘기나 가십 막 그린룸에서의 가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냈다가 안 됐어요. 저기 어디지? 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제가 한번 냈다가, 거기는 되게 시각예술이나 다원예술 많이 하는 데 같고 제가 냈다가 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밀함이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선의 어떤 교정이나, 물론 오페라나 무용은 또 다른 어떤 인티머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인티머시를 표현하는 공간이나 어떤 객석의 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죠. 연대감은 우리가 뭔가 뭐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가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같이 보면서 만들어지는 풍경 혹은 연대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만든 그 시리아 난민을 위한 어떤 캠프였고요. 공연을 하는 장면인데, 누가 저렇게 쓰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쓰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가치,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단순하게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각예술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걸 같이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풍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풍경을 좀 잘 사진을 조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유니티를 만들어주는 어떤 좋은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experience는 관객 경험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관객의 이거는 정말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과 무대도 있고 무대와 그러니까 관객과 공연장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그리고 프로덕션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줄 것인가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공연에서의 시퀀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트레이닝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웜업도 하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서는 쿨링 다운이라는 시퀀스도 있고 그 끝난 다음에는 그거를 다시 돌아보는 애프터매스도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어떤 시퀀스, 공연에서의 배우 혹은 이제 프로덕션이 겪는 그 시퀀스들이 공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냥 공연만 할 것인가, 혹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공연만 보여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막 좌절하고 혹은 쿨링 다운하고 뭐 옷 갈아입는 거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퀀스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모든 행위나 제스처, 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그 경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관객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요게 저희 아기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걸 펼치면요 원형으로 쭉 펼쳐져요. 근데 이제 각자의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뭔가 공간 계획을 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을 하고 만들고,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계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밖에는 사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퍼블릭과 이 공간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요 다다히로시의 그 사과가 쿵이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애기 읽었을 때, 애기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이 얘기 이거 보셨으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사과가 쿵 떨어지고 이제 뭐 동물들이 와서 조금씩 먹어갖고 이게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우리가 공간을 여기 공연장 만들었으니까 옛다 써라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쌍팔년대 시대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들이 공간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혹은 참여를 하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해요. 저한테 말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지, 사람들의 경험을
이건 제가 미국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유리를 만드는 그 코넬이라고 하는, 코닝이라는 그 회사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옆에 공연장도 같이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코닝이니까, 유리공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공연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은 공연장에 3,000도가 넘는 가마가 3개가 가마가 있고, 저기에서 이제 유리 공예 작가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2층에는 이제 발코니이지만, 거기에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 이 유리 작품을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스크린으로. 그래서 왜냐면 유리 공예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주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 어떤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주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냥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애들이 3,000도 넘는 가마나 이런 거 써요, 그냥. 예. 예. Or evening to come by, actually have an activity at the museum. So it's pretty cool. It was a really unique experience. I didn't know that you could come to the museum and actually make glass, not just see it on exhibits or, to like see other people making them, but 네, 그렇습니다. 뭐 비싸지도 않고.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뉴월드 심포니 그 마이애미에 있는 콘서트홀이고요. 프로젝션은 저렇게 많이 발라놨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뉴월드 심포니 자체가 되게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고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그 아티스트도 훈련하고 이런 것들도 미션을 가지고 있는 되게 젊은 심포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콘서트를 가지 않는 사람들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에 저렇게 저희가, 저렇게 청바지 입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30대지만 30대가 어떻게 콘서트홀을 가겠어요. 애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보면은 어떤 영상이나 음향을 통해서 공유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더 확장되면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될 수 있겠죠. 약간 세미 디지털? 제가 봤을 때, 세미 디지털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totally 디지털로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같은 뭐 인티멀스한 유니티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워낙 이게 잘 됐어요. 그랬고 이 조사를 다시 하셨어요. 2016년에 그래서 2017년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가? 근데 이게 누구와 같이 내가 초대받을 수 없는데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물론 저 단어들이 크고 작고 비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몇 개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중요한 공연 공간 디자인하는 컨퍼런스들이 한 3-4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참석하고 그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뭐냐? 앞으로 이제 공연장은 안 진다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향후 10년간 공연장 안 질 거다.
뭐 짓는 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앞으로 공연장 안 질 거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럼 이제 그 트렌드가 뭐냐? 그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공연 건축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있던 공연장 개선하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거나 임시극장을 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 온라인과 저는 약간 사실 잘 보면 이게 다 온라인 공연장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줌 플랫폼을 줌으로 다시 하는 것, 줌을 다시 줌 티어터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theater in found place와 같은 개념의 접근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극장,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참 템포러리로 사용하는 것도 온라인 공간의 어떤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기존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있던 작품과 공간들을 온라인화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변경?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러한 네 개를 그냥 제가 말로만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리프로그래밍 같은 그런 이렇게 막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 이거는 이제 원래 시네마 공간이었는데 패브릭은 그대로 놔두고 많은 부분은 놔뒀지만 아예 이제 다른 어떤 공간으로 바꾼 그런 예들이 있죠. 여기는 예전에 다 불탔는데 이게 동네에서 다 불탄 데인데 이제 MIT랑 같이 연계하면서 그 MIT 디지털 스트럭처 인스티튜트라고 있었는데 거기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간을 디지털 디자인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아예 공간을 세트를 퍼머먼트 세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열린 극장, 약간 다 불쏘시개로 만든 이제 그 공간이었었는데 못 쓰는 공간이었는데 템퍼러리 극장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런 공간입니다. 스카이 스테이지라 그래서 약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죠. 이게 극장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담배 공장 원래였는데 이제 세인트 앤트 웨어하우스라고 이것도 약간 상부를 조금 올리고 공간을 이제 약간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뭔가 이 벽은 없어요. 되게 드레이프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만 되게 파워풀하고 러버스타한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오히려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심지어 뭐 상해에 있는 극장도 이렇게 조선소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템포러리 극장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국립극장에 했던 쉐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그냥 극장의 연장에서 붙여서 사용했던 프로젝트고 나무를 져서 뭐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프로젝트이기도 교회를 이렇게 아예 리프로그래밍 혹은 이제 이건 또 임시극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그냥 교회를 부수지 않고 그냥 좌석만 저렇게 구조로 해서 그냥 얹어 놓은 거죠. 언제든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디지털하고 오프라인 공간, 예술 공간이 대결 구도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보완 관계, 앞으로는 보완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인가 온라인 공간이 같이 어떤 보완의 관계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 팬데믹을 제껴두고라도, 그런 생각이 저는 있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미 그런 작업들은 시각예술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디지털과 그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디지털로
조형을 만들고 그 파일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걸 만들고 어떤 실제적으로 작품이 나오는 그런 원칙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약간 아르코 온라인 공연 프로젝트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PM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챌린지라는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뉴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프로그램 두 개를 그래서 이러한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두 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깜짝이야. 프로그램이 리드하는 뭐 프로그램 저희가 그 국립극장을 잠깐 갖고 왔는데 제가 좀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영국 국립극장 얘기를 아까 아침에 잠깐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잘 디자인이 된 공간인데 원래 뭐 이렇게 어떻게 지을지 막 이렇게 이게 자료가 이제 1908년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먼저 세워지고 한 40년 후에 다시 이거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프로그램의 어떤 약간 제대로 사용한 극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례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저희 피터 브룩도 들어가 계시고, 제 스승님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신데 되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라스턴이라는 사람이 전혀 극장을 저보지 않아서 일부러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그 공간을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리노베이션 된 공간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광장, 여기를 포스, 티어터라고 되게 불러요. 여기 극장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포스 시어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쯤에 나온 것처럼 이 라스턴이 같이 이제 사람들 모이는 데를 되게 가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잘 봤더니,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분산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관찰을 하고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람들을 만나고 조우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가 이제 넘어서 가는 게 이제 폴스 티어터인데, 여기도 이제 공간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오히려 이제 최근에 리노베이션 한 거 여기에 사람들,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아예 그 레스토랑, 그러니까 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리노베이션이 됐고, 이 박스가 새로 생겼거든요, 최근에. 이 박스 세운 것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사우스뱅크라는 데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로비를 아예 그 라운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라운지로 만들어 놓고 데이타임에는 여기 멤버십으로 운영해서 한 40만 원 30만 원? 이 정도만 내면은 여기 라운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호들이 많으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여기서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녁 때는 이제 타임 시프팅을 해서 여기를 이제 로비로 사용한다던가, 약간 이제 공간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변화와 필요를 보고 그렇게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전체 공연장을 구성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하니까 극장도 변하는 것 같아요. 내셔널 시어터인데 보시면은 소리가 죄송합니다. 조금 소리를 키워서 소리를
키워서. Relaxed work. Before coming to the theatre, we will send you a visual story with lots of pictures and info to help you prepare your visit. On the day, we make the show a bit quieter so it's not too loud. We also 네, change 그래서 the lighting so it's not too bright and remove any flashing lights. You can make as much noise as you like during the show, and the house lights in the auditorium will be up. And you can come and 네, 뭐 이런 그 theatre in a friendly and fun environment.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센서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되게 강한 조명이나 강한 사운드를 되게 많이 사용했다면 여기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사용을 해요, 일부러.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족이 같이 보는 경우들도 있고, 가족이 같이 경험한다는 어떤 패밀리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뭐 공연하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약하게 가고,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디자인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가 새로 경험하지 못한 무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새로운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의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그냥 탱크 2번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이제 아예 후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왜냐면 햇빛이 이제 저녁에 비치면 뒤에 햇살이 오히려 좋은 미장센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용 때는 그렇게 아예 뒤에서 공연을 하는 건 어떨까? 뭐 혹은 여러 가지 그 기존에 공연했던 단체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저희가 그 레이아웃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예술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서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어떠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이 공공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뭔가 동선이나 이런 프로덕션의 경험상에서 이 공간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다시 가변성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연장은 2층부터 했었거든요. 2층부터 해서 1층 라운지가 되게 저희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2층부터는 공연장인데 1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저희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시간대별로 혹은 데이별로 어떻게 사람들과 인터페이스를 갖고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서 공간을 좀 배려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은 무대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무대 디자이너들과 관객들이 만날 무대 디자이너 혹은 공연 연출가 애프터 매스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기존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공연 후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접점이 있어서 이분들이 공연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무용 연습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3, 40대는 공연을 못 보러 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아이들을 조금 맡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들. 그래서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조금 해졌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죄다 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빡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너무 빡빡하니까, 이제 이거를 진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세트를 넣어보고,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실제로 다 해봐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모델로는 안 되고, 저희가 실제로 막 이렇게 장난감처럼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앱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번 달부터 저희가 하는 게 전주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극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에 공연장을 만드시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되게 관심 있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래 어시장? 어묵 뭐 이렇게 무슨 시장 안에 있는 이제 판매장인데 이거를 이제 공간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드려봤고요. 오늘 렉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사례들마다 어떤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래밍들, 그리고 그 안에서 네트워킹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좀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